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맹지 농지 경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맹지 농지인데요. 면적이 이제 1756평입니다. 1756평이고요. 감정가는 11억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가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육찰이 됐죠.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2억 6,411만원에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날 응찰자가 12분이 응찰을 했어요. 낙찰가는 6억 6,500만원, 60.45%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입찰을 해서 3억 2천만원 썼는데 폐차를 했습니다. 이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간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지금 오른쪽에는 구매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남면에는 영목항하고 구매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매항입니다. 구매항은 이제 영목항보다는 더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물건에 해당 물건은요, 어디에 이제 위치하고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해당 농지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서 상거리인데 여기가 현항도로에서 구매항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으로도 현항도로가 나와 있죠. 물론 이렇게 돌아서 구매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가요, 현항도로로 볼 수 없고, 여기까지는 이제 현항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거쳐서 이제 구매항으로 갑니다. 현항도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좀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기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구매항 가려면 전부 다 우측에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해서 구매항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그런데 해당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해당 물건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현황도로라고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국유지입니다. 여기에 군유지예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지금 농지는 맹지입니다. 현황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군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건축 행위를 하려면 여기에 이제 맹지 탈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여기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개인의 어떤 사익 목적으로는 이렇게 국공유지가 도로 조명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안 내줍니다. 그리고 또 비단 여기 초입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왼쪽에 마을 이렇게 주택이 있죠. 여기도 개인 사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관통하려면, 이걸 현황도로 인정받으려면 여기에 그 사용 승낙을 받든가 어떤 여기를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매입을 하든가 사용 승낙서 받든가 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공유지가 도로 조명 허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맹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구매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들이라든가. 여기는 다 현황도로를 통해 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하니까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왼쪽은 그대로 지금 건축 행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맹지요. 그래서 이 맹지고, 얼른 보면은 도로에 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거 입찰할 때 여기에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돼서 미래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연금이죠. 연금 농지를 제도를 활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1차는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태안 안면도가 해저 터널이라든가 연육교를 해서 2020년 되면 대천항에서부터 여기 온산도리까지 해저 터널이
지하 그 해저 80m에서 왕복 4차선으로 이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기대를 갖고 입찰을 했는데 가격에 못 미치게 6억 6,500만 원을 응찰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은 분한테 밀려서 아쉽게도 배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면도는 이제 변신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천항에서부터 원산도까지 8km인데요. 여기 이제 해저 터널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0년 내년도 12월쯤 되면은 여기가 이제 개통이 돼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찾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산도리에서부터 영목항까지는 연육교가 지금 공사 중에 거의 마쳤습니다. 금년 아마 12월쯤 되면 이 개통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6.1km,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km 정도가 이제 됩니다. 77번 국도 연장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솔빛 대교라고 하지요. 연육교가 지금 다 거의 다 완공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개통만 앞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산도리에 보면 온산도리에 보게 되면 유명한 우리가 대면 콘도가 여기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사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올 거라는 예상하에서 이렇게 대면 콘도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건설을 하걸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중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는 여기가 고남이지 않습니까? 한 이쯤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맹지고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국유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내서 어떤 건축인을 못할 것 같다 하면은 다른 용도로 연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응찰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분도 낙찰 받은 분도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높은 가격에 왜 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죠. 1756평, 감정가는 11억 원에 6차에서 이제 2억 6,411만 원인데 이때 12분이 응찰해서 인천에 사는 박모모 씨가 6억 6,500에 60.45%에서 이거를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권자 보니까 농협은행의 양수인 UNS 제2차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MPL 부실채권의 이 특수목적 회사죠. 유동화 회사에서 이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납 있지 않습니까? 4억 2천만 원에 아마 이 채권자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제3자한테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이때 너무 더 떨어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방어 응찰을 해가지고 4억 2천을 쓰시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그러다가 미납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농지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 법인들은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이죠. 농업영농법이나 자연인만 농지를 갖다 취득할 수 있고 일반 법인은 농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US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응찰을 해서 미납한 이유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납을 했고 그래서 변경이 됐잖아요. 2019년 1월 2일 날 이때 변경시켜 놓고 한 4억에 거쳐서 매수자를 찾은 거죠. 채권을 이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이분이 이제 이거를 MPL을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서 채권 행사 권리 금액에 6억 6,500만 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높은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채권회사에서 유동화회사에서 얼마에 이제 이거를 매도했느냐, 이분이 얼마에 사셨냐가 중요한 것이죠.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이쪽에서는 자기 채권이 아마 4억 2천 정도 되면은 그 이상으로 매도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분이 4억 2천 이상 사가지고 6억 5,5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실제는 매입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죠. 이 금액이 아니라 매입한 금액이죠. 4억 2천인지 5억인지 5억에 샀다면 5억에 이거를 사신 거죠. 사서 이제 자기 재산권 행사해야 되는데 건축행위는 어렵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그 연금 그 목적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여기 보니까 MPL 채권자 변경신고 내역에서 문건 처리돼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19년 4월 30일 날 채권자 주식회사 농협에서 이제 채권자 변경을 시설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유동화됐다는 것이죠. 개인한테 매매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물론 유동화회사에서 이제 채권법이요 바뀌어 가지고 그 론세일 방법으로는요 채권 매각이 안 되고 이제 채무 인수라든가 사후 정산 방식으로는 아마 그 개인한테 매각이 이제 됩니다. MPL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거고 처음에 한번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요 제가 핵심 요약만 정리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농협은행에서 7억 800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OPB 온금인 한 5억 4,400 정도 돼요. 나누기 1.3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온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청구 금액이 6억인데 400인데 채권 최고액이죠. 빌린 돈은 만약에 5억 440이다. 5억 4,400이다. 그러면 이 온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억이 뭐냐? 청구 금액은 이때까지 온금 플러스 지연이자가 2017년 10월 30일 임의경매 신청할 때까지의 내가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금이 6억 4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채권이 다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억 800이지만 여기에 다 안 찼다는 거죠. 약간 6억 6,500이니까 채권 최고액에서 조금 못 미치잖아요. 6억 6,500 정도의 채권 권리 행사 금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3자한테 팔아서 개인이 이제 그거를 채권 최고액에 6억 6,500만 원을 입찰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썼습니다. 실제는 6억 6,500이 아니고 자기가 채권을 매수한 금액이죠. 아까 4억 2천이나 뭐 5억 정도에 매수해서 자기가 채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금액 6억 6,500에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떠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MPL은 장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공법의 기초 이론이라든가 이거 물권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특수 물권의 권리 분석 토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높은 가격으로 떠가서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실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내용을 좀 숙지하셔야 된다. 토지의 부동산의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또 채권에 대한 그 기본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가치 분석, 그렇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부실채권, MPL 부실채권을 내가 매입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냥 단순하게 MPL 부실채권만, 채권만 어떤 사는 방법만 알아갖고는 부동산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연합자산관리 부실채권 담당해가지고 이제 MG신용정보에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경매 정보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이 채권을 팔려고 하니까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저하고 상담하자 이 내용이에요. 매각토지 현황 분석 보니까 이제 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적이고요. 다 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의 물건은 뭐 소나무가 자연적인 소나무 같아요. 발화해서 쉽게 된 것 같지 임의로 쉽게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입찰하시는 분들은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 토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사용 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공정문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건 계획관리적이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이 토지예요.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다 지을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제하고는. 그러니까 비도시 쪽에는 최고의 가치가 계획관리적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필지인데요.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땅 모양은 꼭 이렇게 뭐 이게 좋지 않죠. 양쪽에 이렇게 다리 돼 있고 요 7, 8 해서 지금 이렇게 6필지로 해서 1750 평이 아마 경매로 나온 것 같아요. 자, 해당 토지 지역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번입니다. 이게 10번이에요.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2, 7, 8,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여기요. 그죠? 이 닭. 이렇게 해서 지금 6필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뭐다?
국유지예요. 군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맹지예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답의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계획관리지니까 건축이 해야 되는데 맹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로 점용, 도로로 살 수 있는 진입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준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이런 도로로 부지로 해서 이익을 갖다 낼 수 있게끔 안 해준다. 또 여기 들어오는 여기도 수입도 2083-도로인데 여기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맹지, 이 길도 해결해야 되고 또 여기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맹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또 채권 그 유동화예산에도 이걸 매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이런 정도 넣으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응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응찰 안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24%가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채권 매각도 쉽지 않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걸 알고 하셨는지 사셔가지고 지금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이건 이제 맹지이기 때문에 이걸 탈출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가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면 뭐한다. 이거를 우리가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3억 정도 썼는데 아쉽게도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기가 지금 사유지죠. 해당 토지의 초입의 사유지 비포장도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비포장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구매항가는 오른쪽에 구매항가는 포장도로, 여기 현황도로입니다. 지자체에서 포장한 도로예요. 포장의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비포장도로. 이 두 분이 지분으로 갖고 계세요.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황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해준다. 자기 사유지라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포장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갈만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깔았잖아요. 이렇게 아마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깔았는데 포장이 안 된 상태예요. 이건 현황도로 볼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 23조에 우리 그 개인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해당 토지의 그 위성 사진을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현황도로인데 여기 주변이 다 군유지다. 전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불합 안 해줍니다. 또 여기에 진입도를 확보해서 여기다 개발행 하도록 안 해준다고 했죠.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상관없다. 근데 농사지을 목적으로 해서는 어차피 주의통행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길목 있잖아요. 농사지을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이 다 방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게 다 방치됐다는 얘기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맹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11억짜리가 2억 6,400까지 떨어진 이유 이제 여러분 조금이나마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법은요 너무너무나도 다양하고요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위험하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도 현황도로예요. 포장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가 분유지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이 땅입니다. 여기 해당 토지의 일부 모습이죠. 갓대밭만 무성하게 되어 있네요. 해당 토지의 항공사진 및 주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해당 토지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고 여기가 이제 구매항이고요. 이쪽에는 개발행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진입도로 그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건축행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쪽은 뭐다? 여기에 맹지, 여기 또 이쪽 다 맹지 쪽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떨어졌다.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토지의 그 항공사진 이제 주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매항이 있고요. 해당 토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구매항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도 넓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개인 사유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일로 와야 되니까 비록 현황도로 하더라도 이 도로는 쓸모가 없다. 다 이쪽으로 온다. 여기가 구매항이고요. 차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11억짜리가 2억 6,400 24%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다. 개발 행위가 어렵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상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약만 했고요. MPL 부실 채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